안녕하십니까? 생활속 한자를 자원과 함께 풀어주는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 삼아 보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보기만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5로 1 항사리 34번지 오어사입니다.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하여 처음에는 항사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신라의 고승인 원효와 해공이 함께 이곳의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변을 보았는데 고기 두 마리가 나와서 한 마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고기를 보고 서로 자기가 먹었던 고기라고 하였다는 설화에 의하여 오어사라고 하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어사는 나오자와 물고기 여자 그리고 절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설에서처럼 나의 물고기절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어사 이름은 왠지 절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생을 금하고 있는 불가에서 물고기를 먹었다? 이 대목에서부터 절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어사 한자의 뜻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오자에는 나라는 뜻 이외에도 당신, 그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여자는 잘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인칭 대명사로 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니 당신과 나를 위한 절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생 모두를 위한 절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 이름으로 좀 그럴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여자를 쓰고 있는 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범호사도 물고기 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호사는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범천의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천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온 금빛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오어사 이름을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또는 우리는 불법을 지키는 절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보니 절의 이름으로 제법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와 마지막의 해설은 정설이 아니고 시기만의 생각이고 또 해석입니다. 한자의 이름은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럼 너와 나, 즉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나와 또 다른 나가 있는 나를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발상이 아닌가요? 나만 재미가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글은 1919년 3.1 독립선언문의 앞부분입니다. 이 글을 다시 순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널리 알리노라. 이 글을 보면 5등을 우리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나의 반대 개념인 너는 너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너여자에서 삼수변이 빠진 계집 여자도 너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론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한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말이야 또는 내가, 나는 이렇게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라는 뜻의 한자 글자는 나, 오자입니다. 이 글자는 갑골문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동기 등에 새겨진 글자인 금문에서야 비로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나우자는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된 이후에나 나온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우자는 나나 우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우자는 다섯오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오자는 숫자 다섯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자는 본래 글 읽는 소리나 나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나우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뜻을 빼앗아가고 나우자에 말씀어자를 더한 말씀어자가 나의 말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우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로는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 역시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아자는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나아자는 이렇게 삼지창을 그린 것이지만 일찍이 나를 뜻하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자가 왜 나를 뜻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의미에서 나나 우리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글자는 나우자보다 먼저 나왔던 글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처음부터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여자가 있습니다.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입니다.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그대로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물고기 여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물고기의 몸통과 꼬리를 밭전자와 불화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물고기 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숫자로 활용이 될 때에는 주로 어류의 종류나 부위,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잘 쓰이고 있는 글자들은 아니지만 재미로 물고기와 관련된 글자 몇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어자와 그럴 문자가 합해지면 문어 문자가 됩니다. 물고기 어자와 까마귀 어자가 합해진 오징어 어자가 있습니다. 물고기 어자에 마을 이자가 붙게 되면 잉어 이자가 되고 가을 추자가 합쳐지면 미꾸리 추자가 됩니다. 길게 생긴 물고기를 장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에 길 만자가 합해지면 장어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사자입니다. 절사자는 절이나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절사자는 흑토자와 마디촌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절사자를 보면 발을 그린 그칠지자와 오른손을 그린 또우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발을 받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높으신 분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절사자가 나란 일을 하던 관청을 뜻하던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에는 왕이 아닌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도자와 입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나우자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우자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삼지창을 그린 나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고기를 그린 물고기 여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청과 절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관청시자와 절사자도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인문학에는 100점, 즉 만점이 없습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오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